코카콜라 관망 패턴이에요. 뭔 말입니까? HTS에서 시간별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매하는 걸 뭐하고 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림을 만들어요. 그림을 만드는데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코카콜라 패턴이 나왔어요. 오늘 매매 규모가 이제 장 마감에서야 이제 1,000억 원 정도까지 나왔지. 그 전에는 이 500억 자체가 되지 않는 관망세였어요. 관망세가 되면 얘가 이제 개인의 수급이고, 얘가 외국인의 수급이고, 얘가 기관의 수급이 되게 돼요. 이렇게 매매 규모가 적을 때는 이 시간별 흐름이 이 0 있는 부분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 뒤에 이제 약간 벌어지게 되지만 더 이상 이제 확산이 되지 않게 되면 매매 규모가 안 늘어나게 되면 다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수렴한 이 폭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카콜라 병처럼 이제 병모가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병모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 병모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경험의 법칙상, rule of thumb, 경험의 법칙상, 이 코카콜라를 흔들어서 꼭 병뚜껑을 따는 놈이 나와요. 언제? 장 막판에. 코카콜라 병을 장막판에 누가 흔들어 따면 누군가는 흔들어 딴 놈 말고 반대편에 서 있던 놈이 코카콜라가 튀어요. 이 장막판에 누가 땄냐? 기관이 코카콜라 병을 팡 따면서 튀겼어요. 이 수급만 보더라도 누가 코카콜라를 맞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관이 얘를 땄어요. 위로 올리면서 땄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애 외국인이 코카콜라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파생시장 분석이 끝났어요. 이게 바로 코카콜라 패턴이 되게 됩니다. 코카콜라 패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코카콜라 패턴. 뭔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연결선물지수는 얼굴을 좀 카메라에 들이대서 죄송하고요. 253.74에 이제 멈추게 됐어요. 그럼 얘가 있는 구간은 옵션 베팅표에서, 옵션 베팅표는 또 뭔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옵션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말고 파생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파생 시장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으로 또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은 생기게 되지만 결국에 누적된 변동성이 나타내는 추세 자체는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돼요. 근데 파생 시장은 경제의 방향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변동성 시장이에요.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또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 지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구간별로 어디에 갈지를 예측하고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자본금이 외국인처럼 많다면 주가 지수를 예측할 필요 없이 현재 주가 지수가 있는 부분에 남들이 베팅하지 않은, 또는 남들의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자기가 베팅을 해 놓고 돈을 들여서 주가 지수를 글로 이제 가져가게 돼요. 이 파생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방향성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주식 차트도 볼 필요가 없어요. 주식 차트를 보고 뭐 여기서 뭐 추세선을 긋고 볼린저 밴드를 긋고 무슨 스토캐스틱 뭐뭐뭐 다 띄우건 말건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팅에 따라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 구간에. 이 구간에서 근데 이제 장 중에는 외국인은 꾸준한 매도를 통해서 이 밑에 구간으로 지수를 잡아놨었어요. 이 밑에 구간에 가게 되면 외국인은 수익이 발생이 되게 돼요. 지수가 이 구간에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막판에 코카콜라 병을 이제 기관이 따게 되면서 이 위의 구간에서 지수가 종료를 하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은 개인과 금융투자가 이제 수익이 발생되게 되고, 외국인은 지수가 이 구간에서 등락하게 될 경우에 양쪽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장막판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옵션 만기 1이 많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변동되게 될 것이다. 외국인의 손실로 확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뭔 말이냐면, 이제 외국인은 장막판에 저 갑작스러운 이 병을 흔들어서 따는 바람에 한 방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변동을, 지수 자체를 돈을 들여서 다시 이제 움직여 가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은 한 놈만 패요. 누구냐? 돈이 없는 놈.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옵션 시장에서 어떤 구간에다가 베팅을 해 놓은 다음에 돈을 들여서 주가 지수를 그 위치까지 가져갈 수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가져갔더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그들, 개인을 패요. 개인 중에서도 여기 빨간 숫자, 파란 숫자는 뭡니까? 빨간 숫자는 만기 전까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손절이 가능하다. 빨간 숫자. 파란 숫자는 만기 전까지 손절이 안 된다. 무한 손실. 그러면 외국인은 돈이 없는 파란색 숫자 한 대 때리면 퍼런 멍이 드는 이 파란 숫자를 패게 돼요. 개인의 파란 숫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이제 움직여 갈 거예요. 어디로 가냐? 현재 지수가 여기 있으면 위아래 이 파란 숫자, 개인의 파란 숫자를 보면 돼요. 위아래가 어디 있냐? 아래로는 여기 있고 위로는 어디 있냐? 아, 위로 가면 양쪽에다가 얘가 다 파란 숫자를 다 했네. 얘는 콜옵션이라는 거고 얘는 풋옵션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이 여기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이 여기에요. 근데 개인이 여기 시장, 여기 시장 다 파란 숫자라는 것은 여기에 지수가 가게 되면 외국인은 양쪽으로 다 개인들을 눈탱이를 퍼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은 이 구간에다가 지수가 등락하게 되면 상승할 때는 더 큰 돈이 벌리고 하락해도 돈이 벌리는 포지션을 갖춰놓게 됐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게 되면 요만큼 뿐이 얘네들은 이제 때려잡지를 못하는데 위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개인들을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가 만들어져 있다. 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위로 가겠습니까?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왜냐? 가격 차트에서 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위에 이제 이동평균선들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으면 저항선이라고 전 배웠어요. 저항을 준단 말이에요. 가까워지면 손실이었다가 매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가겠어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대한민국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2월, 3월에 경험했다시피 이름을 모르는 국가에도 주식시장이 있다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한머니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되고요. 앞서 살펴봤었던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요. 밑으로 가는 하방 베팅은 끝났고 상방 베팅이 진행되게 돼요. 근데 지금 2%도 빠지고 막 마이너스 1% 넘게도 빠지고 이게 빠지잖아요. 무슨 상방 포지션이에요. 여기 속에서 상방으로 가는 중에서도 변동성을 만들어요. 뭔 말이냐? 상방으로 가는 것처럼 위로 쭉 갔다가 다시 하방 포지션으로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질 것처럼 별로 높이지 않았다가 다시 위로 가는 것처럼 몰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갈 것처럼 밑으로 갈 것처럼 갔다가 그보다 더 위로 갔다가 이와 같이 밑꼬리, 윗꼬리를 만들면서 위아래로 굉장히 격한 변동성을 추가하게 되면서 위로 이제 서서히 템포 조절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고 판다. 이게 삼성전자에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선 상황에서는 어떠한 기업이든지 다 투자 우량 기업이 되지가 않고 다만 이와 같은 자기네들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볼 때는 국내 시장으로 좁히게 된다면 결국은 남이 돈을 들여서 지수를 옮겨주기를 바라는 이 자금력이 매우 약한 개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지수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옵션 베팅 표는 추정치예요. 증권사들별로 이 값이 약간씩 다 틀려요. 황당하죠. 두 번째는 이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어저께 숫자들하고 오늘하고 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져요. 옵션 만기 당일에도 이 포지션이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다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얘는 그냥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고 여기서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깡통을 쳐야지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오늘 굉장히 수급만 보더라도 파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간만에 코카콜라 패턴이 떴다. 코카콜라 캔을 연 반대편에 있는 애가 코카콜라를 뒤집어 쓰게 된다. 이것을 직접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었었고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방의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가고 있는 핫머니들의 그런 행위를 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